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결혼과 재혼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첫 결혼은 희망과 꿈으로 시작하지만 재혼은 현실과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재혼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첫 번째, 재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10대 이상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요. 한 지인은 재혼 발표 후 대학생인 딸이 6개월 동안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재혼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첫 결혼에서는 둘이 함께 재산을 만들어 가지만 재혼에서는 각자가 이미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의 문제예요.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쪽은 전세에 살고 다른 한쪽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 집에서 살 것인지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양쪽 모두 자녀가 있다면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둬야 해요. 재혼 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 1순위가 되는데 이때 자녀들과 새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재혼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재혼 전에 반드시 상속 계획을 세우고 유언장도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재혼 과정에서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생활 패턴부터 식사 시간, 주말 보내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쪽은 저녁형 인간이라면 생활 리듬을 맞추기 어렵죠. 또 자녀들의 교육 방식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자율적으로 키우는 스타일이고 다른 쪽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특히 양쪽 자녀들이 함께 살게 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서로 다른 집안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이 갑자기 형제자매가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질투나 경쟁심이 생길 수도 있고 새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새로운 배우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사별한 경우에도 고인에 대한 추모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해요. 제사나 기일 때 새로운 배우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인의 사진이나 유품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한 지인은 재혼 후에 전 남편의 제사 때마다 새 남편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새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이가 많을수록 성격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20대, 30대 때는 서로 맞춰가면서 변화할 수 있지만 40대, 50대가 넘으면 이미 굳어진 습관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심지어 화장실 사용 습관이나
TV 시청 취향까지 모든 게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혼자 살던 기간이 길었다면 더욱 그렇죠. 자기만의 루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과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재혼 전에 충분한 동거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생활 패턴을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6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간섭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동네에서는 더욱 그렇죠. 재혼한다고 하면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너무 빨리 재혼하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재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양가 친척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해요. 특히 고인이 된 전 배우자의 가족들은 재혼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거든요. 자신들의 가족이 잊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하는데, 이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사회적 지위가 다르면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7번째, 재혼에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재혼하면 전 배우자에 대한 추모 기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너무 늦게 재혼하면 서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나이와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재혼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그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한 가정에서 결혼식이 연달아 열리면 경제적 부담도 크고 감정적으로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8번째, 건강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재혼을 고려하는 나이대에는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에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재혼 후에 배우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간병 문제가 생겨요. 첫 결혼에서는 서로 젊고 건강할 때 함께 늙어가지만 재혼에서는 이미 건강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한쪽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치료비가 공동재산에서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 미리 논의해둬야 합니다. 9번째, 재혼에서는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결혼에서는 서로의 과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재혼에서는 전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 등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이런 과거를 질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전 배우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면 건전한 재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또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는 전 배우자와 친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관계들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10번째, 재혼 생활에서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첫 결혼처럼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재혼은 오히려 동반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또 재혼 후에도 각자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함께 할 것과 따로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친구 관계는 각자 유지하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함께하는 식으로요.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특히 자녀 문제와 경제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혼은 첫 결혼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새로운 시작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재혼이 행복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